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듈에 대한 검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모평균에 대한 검정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그 모평균에 대한 검정과 이제 그 검정하는 형태들은 다 동일할 텐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모수가 모평균에서 모듈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일종의 통계량 혹은 검정 통계량이 적절히 바뀌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차이를 잘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검정에서 필요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음, 네. 자, 네. 지금 자, 검정이라는 이제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로 이제 단계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가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어떠한 모수와 관련된, 여기서는 이제 모 비율이겠죠. 자, 모비율 P가 어느 정도일 거다, 뭐보다 작을 거다, 뭐보다 클 거다라고 하는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이 있을 텐데요. 자,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대립가설로 쓰는 것이죠. H1인데, 자, 모비율 P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모비율이라고 하는 값이 한 0.1보다 작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주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그럴듯한지 표본으로부터 이것이 그럴듯한 근거를 제시를 이제 하고자 해서 이제 가설 검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은 이제 H1 대립 가설인데, 어, 그 H1을 참이라고 하기 위한 어떤 확실한 근거가 충분한 근거가 없을 때는 H1을 주장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그냥 우리가 H1을 이제 부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설을 규모 가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규모 가설은 어, 보평균에 대한 검정에서 마찬가지로 H1, P가 0.1보다 작다라는 것에 이제 부정은 P가 0.1보다 같거나 크다인데 검정의 이제 수월성을 생각을 해서 H0 규모가설의 형태는 등호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좀 일반적으로 나타내 보면 H0는 내가 이제 궁금한 내가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이제 대상이 되는 이제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 값이 P0다 아니다 H1 P가 P0보다 작다 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0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여기서처럼 0.1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0.2가 주어질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값을 하나로만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할 수는 없어서 이제 문자로 쓴 것인데요. 근데 이제 P0하고 P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P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집단의 모 비율로서, 물론 이것도 이제 정해져 있는 값이긴 할 텐데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P0는 0.1처럼 그 가설 검정을 할 때 정해져 있는 값이죠. 그래서 P0는 알려진 값이다 라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설을 수립을 하고 나면 두 번째로 할 게 이제 가설 H0가
그럴듯한지 H1이 그럴듯한지를 이제 검정을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검정은 결국은 이제 모집단에서 일부를 이제 추출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표본에 있는 그 자료를 표본의 값을 이제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으로부터 적절한 값을 계산한 다음에 이 값을 근거로 해서 모집단의 비율 P에 대한 가설이 H0, H1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그럴듯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모집단의 P에 대한 어떤 판단을 이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표본으로부터 이제 계산을 할 때는 그래도 이제 P하고 얼추 좀 관련 있는 그런 값을 계산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모 비율 P에 대한 추정, 점추정 혹은 구간 추정을 할 때 P에 대한 점추정량 혹은 구간 추정을 할 때 생각했던 확률 변수가 바로 P 햇이었는데요. 바로 P 햇을 우리가 검정에서도 P에 대한 어떤 가설을 확인을 할 때 P 햇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으로 P hat 혹은 P 햇을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표준화한 확률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모평균에 대한 검정에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했던 것처럼 P햇을 가지고 P에 대한 가설 검정할 때는 P햇에 대한 P햇의 어떤 값이 딱 얼마로 관측이 되었다라는 그 값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검정을 진행할 수는 없고요. P햇이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가 확률적인 모습이 확률적인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합니다. 자, 그래서 P햇에 대한 분포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P햇의 분포. 우리가 앞에서 죄송합니다. 그 앞에서 점 추정 혹은 구간 추정을 할 때 P햇의 분포를 활용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P햇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P햇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P햇의 분포는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이렇게 뭐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호는 n이 그냥 1보다 크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n이 그냥 충분히 크다라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n이 충분히 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중심각한 정리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한 30 이상 정도면 프랙티컬하게는 이제 이러한 분포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여기서 P는 이제 모집단의 비율이고요. N은 표본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N은 이제 표본의 크기죠. 네, P는 이제 여기 P가 이제 같은 P입니다. 자, P의 분포는 이제 모집단의 그 모 비율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겠습니다. 그건 이제 정기 분포라는 사실은 뭐 동일하겠지만 이제 그 정기 분포의 평균, 그다음에 분산 같은 것들은 P에 의존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P햇의 분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는데 그러면 P햇의
이제 확률적인 모습을 알았으니까 P햇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이 P H1입니다. 자, 그런데 H1을 주장을 하려면 P가 P0보다 이제 작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려면 P햇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럴듯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니까 P0가 있다고 하죠. 자, 내가 원하는 것은 P가 P0 왼쪽에 오길 바라는데, P햇은 P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이 P니까 P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확률 변수죠. 그래서 P햇은 P 근처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P보다 아주 커지거나 아주 작아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같고요. P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P햇이 이 정도 이제 범위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P가 P0보다 작다면, 따라서 우리는 이제 P는 모르겠고 P햇만 알기 때문에 P햇을 가지고 P가 P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P햇이 P보다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P가 P0보다 작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려면 P햇을 봤을 때 P햇이 P0하고 비교했을 때 충분히 작기를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만일에 P가 P0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P가 여기에 있거나 혹은 H0처럼 P가 여기에 있게 된다면 P햇은 이 값을 기준으로 근처에 있을 겁니다. 혹은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P햇은 P0보다 물론 이제 큰 경우들도 있지만 작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다고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 P0랑 가깝게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 경우가 아니라 파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P햇이 P0보다 작다만을 가지고는 안 되고요. P0보다 작은 값을 생각해서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뭐 이거는 조금 불안한 거고요. P0보다 작은 어떤 C를 생각해서 그 C보다도 작더라 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 그거로부터 H1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근거로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H0를 기각을 하고 H1을 받아들일 수 있는 P햇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적절한 C를 선택을 했을 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P햇이 나오면 H1이 그럴듯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역을 앞에서 기각력이라고 불렀습니다. H0를 기각하는 범위, 기각력 R은 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C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준으로 H로를 기각을 하거나 기각을 하지 않거나 할 텐데 그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올바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판단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두 가지 오류 중에서 제1종 오류가 조금 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각력을 정할 때, 즉 C를 정할 때 제1종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을 작게 만드는 C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알파로 표시하고 유의 수준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유의 수준을 이제 1% 혹은 5%가 되도록 C를 이제 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알파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이제 일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C에 따라서 의존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일종 오류는 실제로 H0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즉 P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린 여기에 이제 P가 이제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P 햇은 이 P 근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P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우리가 C를 정할 때 C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딱 정하게 된다면 P 햇이 C보다도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하는 것이죠. 특히 제1종 오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 알파라고 하는 것은 H0가 사실일 때 P햇을 계산을 했더니 그것이 C보다 작게 나올 확률이 이렇게 씁시다. 알파가 이게 되는 것입니다. H0가 사실인 상황에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 확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H0가 사실일 때 이 확률을 이제 C에 의존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알파는 P 확률, P가 이제 여러 개가 있어서 좀 혼동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있는 P는 확률을 의미하는 거고요. 스몰 ps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표본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자, P의 분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P의 분포가 아까 뭐였죠? 이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C에 따라서 이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모르는 P를 사용해서 이 확률을 우리가 C에 대해서 표시하기는 곤란하죠. 하지만 H0가 사실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H0가 사실인 상황에서는 P가 뭐죠? 네, P0입니다. 이 그림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그 경우에는 P의 분포가 뭐가 되는 걸까요? H 사실일 때는 P의 분포가, 이거는 이제 항상 맞는 얘기인데, 이 P를 이제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였는데, H0 사실일 때는 P가 결국 P0다라는 거니까, 결국 그 분포를 우리가 H0라는 가정하에서는 정확하게 평균, 표준 편차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잘못 썼죠? 이거를. 자, P의 분포는 정기분포다. 평균이 P0, 분산이 N분의 P0 곱하기 1-P0인. 자, 그러면 P의 분포를 정기분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뭐보다 작다라는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표준화를 하면 되겠죠? 자, 이때 평균이 P0니까 P0를 빼고요. P를 빼는 게 아니라 P0를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눗셈을 하죠. 네, 깨끗하게 좀 쓰기가 힘든데,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러고 나면 지금 표준화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확률 변수 전체를 하나로 생각한다면 이 확률 변수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네, 표준연기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G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네, 아래가 좀 잘리는 것 같으니까 조심해서 쓰세요. 네, N. 작은데, 네, 분모가 N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G는 표준전기 분포를 따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쓰면 G가 C-P0 루트, 네, 이걸 좀 생략하죠.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건데요. 자, 그 확률이 이제 알파가 되도록 이제 C를 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표준전기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 G가 얼마보다 작을 확률이 알파가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뭐가 돼야 될까요? 네, 마이너스 G 알파가 되면 되죠. 그래서 C가 어떤 값이 돼야 되냐면 C 마이너스 P0 네, 루트 생략하고요. 그 값이 마이너스 G 알파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C는 뭐가 돼야 된다? 분모에 있는 거 이항하고 P0를 다시 또 이항하면 P0 마이너스 G 알파 루트 이렇게 되겠죠? 네. 좀 좁으니까 꺾어서 쓰죠. 네. 그래서 결과를 써보면 C는 P0 마이너스 G 알파 루트 P0 1 마이너스 N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알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C를 이렇게 정했으니까 기강력이라고 하는 것은 P의 C, C보다 작은 거였는데 C가 지금 이 값으로 우리가 계산이 된 거니까 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세우면 이거보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작게 P햇이 나오면 H0를 기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H0를 기각을 못하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내린다면 그러한 이제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알파가 된다. 즉 이러한 기각력은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각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PS를 기준으로 해서 기각력, 즉 PS 검정 통계량으로 생각했는데요. 자, PS를 이제 검정 통계량으로 하는 것 대신에 앞에서 우리가 G라는 확률 변수를 잠깐 도입을 했는데 그 입장에서 한번 이 기각력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어떨까요? 즉 P0를 다시 왼쪽으로 이항을 하고 그 다음에 양변을 이 루트 형태로 나눗셈을 하는 것이죠. 이 기각력은 이렇게 써도 되지만 똑같은 부등식을 모양을 좀 바꿔 쓰면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G로 이제 쓴다면 G라는 검정 통계량 값이 마이너스 G 알파보다 작다의 형태로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유의수진 알파인 기각력의 모습보다 어떨까요? 물론 이제 G를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둔다라고 한다면 기각력이 훨씬 더 간단한
형태로 주어지겠습니다. 즉, 이것을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정을 할 때 X바를 검정 통계량으로 안 하고 X바를 표준화한 G를 검정 통계량으로 바꾼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경우에도 G검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G검정인데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정과 모집단의 비율에 대한 검정에서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국 G라고 하는 검정 통계량을 구성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겠지만 기각력은 앞에 있던 그 결과랑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라고 하는 이 검정 통계량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세팅만 하기만 하면 그 이후부터 기각력은 이제 동일한 모습이니까 서로 다른 형태의 검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PS를 사용하기보다는 지금 방금 약속한 G라는 검정 통계량을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 다양한 검정을 할 때 일관적으로 우리가 검정을 진행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방법을 더 선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 네. 네. 자, 모비율에 대한 검정인데요. 자,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자, 모비율 P에 대한 가설을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 가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립가설과 규모가설. 자, 네, 규모가설은 이제 P 이퀄 P자로 꼴이지만, 대립가설은 앞에서 딱 한 가지 형태만 했지만, 모 평균에 대한 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립가설도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이제 H1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각력을 설정을 하는데, 기각력을 설정을 할 때, 그 기각력을 설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이제 할 때 생기는 오류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제1종 오류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종 오류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가설 H0가 사실인 경우에 P를 추정하기 위한 통계량인 P hat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 정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H0가 사실인 경우에는 P가 P0랑 같으니까 바로 여기에 P가 아니라 P0를 넣어서 오른쪽 분포를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확률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제1종 오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종 오류를 계산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기각력의 형태를 생각할 때 P의 자체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P햇을 표준화한 확률 변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일관적이겠다라고 해서 G라는 확률 변수를 다음과 같이 도입을 하면 H0가 사실인 경우에 G의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이제 근거해서 검정 통계량을 우리가 수립을 할 때 G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면 이 검정 통계량 G의 값을 계산을 해서 어떤 값보다 뭐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H0를 기각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유의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기각력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기각력은 H1
대립가설의 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모 비율이 일단 내가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그 정해진 값 P0, 알려진 값 P0보다 작다 인 경우, 큰 경우, 혹은 P하고 P0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따라서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각력이 달라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그라미 1번 경우는 앞에서 했었죠? 어떻게 되나요?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각력은 검정 통계량으로 G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G가 마이너스 G 알파보다 작다 나오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2번은 하진 않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보면 될 텐데,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지금 앞에서 우리가 한번 모 평균에 대한 이제 검정을 이제 G 검정을 통해서 했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경우도 기각력이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G가 스몰 g 알파보다 같거나 크면 H0를 기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어떻죠? 세 번째 경우는 G의 절대값이 뭐보다 크면 되죠? 스몰 g의 2분의 알파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경우를 단축검정이라고 불렀고요. 3번의 경우를 양측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은 지금 물론 유의 수준을 이제 정해놓고 판단할 때의 이제 기각력인데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H0를 기각을 하는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이 얼마나 확실하게 판단을 한 거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거나, 혹은 알파 없이 그러한 H1이 사실이라는 그런 판단의 정확성, 판단의 확실성을 우리가 알아보고 싶기도 하죠. 그럴 때 계산하는 것이 P-value였습니다. 자, 지금 물론 앞에서와 거의 유사하긴 한데 다시 한번 이 경우에 대해서 P-value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생각을 해보죠. 자, 1번 경우는 P-value가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지금 검정 통계량을 G라고 했는데요. 이거의 관측치를 우리가 G0라고 쓰겠습니다. G라고 쓰면은 조금 그 대수 문자 헷갈리기도 하니까 관측치를 G0라고 했을 때 이 P값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관측치로부터 H0를 기각하게 하는 최소의 유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측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관측치를 G0라고 했을 때 P값은 첫 번째 경우는 이게 되죠. 자, 물론 주의할 거는 이때 G는 무엇을 의미한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일반적인 확률 변수를 그냥 나타낸다. 왜냐하면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제 원하는 P값은 표준 정규 분포가 있을 때 관측치가 나오면 그 관측치보다 작을 확률이 P-value였습니다. 이 P-value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G라고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때의 G와 이때의 G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분포는 물론 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지만 앞에 있는 G는 H0가 사실일 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요. 그리고 이 G는 그냥 좀 제너럴한,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확률 변수로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런 확률 변수를 G라고 쓴 것이죠. 하지만
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우는 네,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렇게 됐었죠? 자, 주의할 거는 여기 오른쪽에 절대값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되는데요. 자, 한번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수술 후에 그 완치 비율이 이제 30%인 어떤 수술이 있는데요. 자, 수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후에 방사선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하게 되면 완치율이 높아지는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모집단을 생각을 할 텐데, 모집단은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모집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집단은 수술만을 한 것이 아니라 수술 전후에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을 때 완치 비율이 이제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모집단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술 전후에 방사선 치료를 병행을 했을 때 각 환자들의 완치 여부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환자를 방사선 치료를 병행을 했을 때 완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완치가 되면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아니면 X를 표시하죠. 그래서 가상의 여러 많은 환자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동그라미로 된 환자들도 있을 거고 X로 된 환자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집단을 생각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모집단에서 동그라미가 전체에 얼마큼 있느냐 하는 그 비율이 되겠습니다. 즉, 모집단은 수술 전후에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 경우에 그 완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비율은. 자, 근데 지금 수술 후 완치 비율이 30%다라고 할 때는 또 다른 모집단을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모집단은 이 녀석인데, 또 다른 모집단은 수술만 한 겁니다.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 이제 동그라미 X, 이제 완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둔 그런 것이 이제 모집단이고요. 이러한 모집단에서의 모 비율이 얼마라는 건가요? 그게 30%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모집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모집단은 물론 오른쪽 모집단입니다. 그리고 왼쪽 모집단은 이제 모 비율을 알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모집단은 이제 모 비율을 모르는데, 이 P가 이 왼쪽 모집단에 비해서 더 높으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치료를 할 때 기존의 치료보다 더 좋은 방법인지를 이제 확인하고 싶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은 H1은 P가 0.3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물론 P는 말로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설 검정 진행할 때는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그 모 비율이 정확하게 뭔지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워야 되겠네요. 자,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6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는 그 오른쪽, 조금 전에 지우기 전에 오른쪽에 있던 그 모집단에서 60명을 추출해서 그 결과들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60명 중에서 27명이 완치가 됐습니다. 자, 이때 방사선 치료를 병행을 했을 때의 완치율,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을 그렸을 때 오른쪽에 있었던 모집단의 모 비율인 것이죠. 그 모 비율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이제 높이는데 방사선 치료 병행이 효과가 있는가를
확인한다는 것이 P가 0.3보다 크다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P가 주어져 있으니까 따로 이제 P에 대한 기술을 생략을 했고요. 자, H0와 H1을 다음과 같이 수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되죠? 네, 그 검정 통계량을 이제 관측치를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검정 통계량의 관측치, 주어진 P햇의 관측치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P0가 지금 0.3인 것일 거고요. N이 60이죠? 그리고 지금 P햇에 대한 관측치는 60분의 2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햇에 대한 관측치는 0.45. 그래서 검정 통계량치의 관측치는 계산해 보니까 2.536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 가설 검정에 있어서 유의 수준을 특별히 정해두고 그러니까 미리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한 5%나 1% 유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혹은 p-value를 계산을 해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value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었죠? 여기 있죠? 네. 지금은 이제 두 번째 경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G0가 2.536이 나왔으니까 그냥 두 번째 자리까지만 봤을 때는 2.54로 반올림을 이제 해서 생각한다면 P 값은 근사적으로 이 확률이 될 것이고 이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0.0055가 되는데 이 값은 1%보다도 작은 값입니다. P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H0를 기각을 하는 판단이 조금 더 근거가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P값이 이 정도 되니까 H0를 기각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한다면 효과가 있다라고 효과가 P가 0.3보다 크다라고 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완치율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가 최종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부름에 대한. 네. 자,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 반올림을 해서 썼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표 테이블을 활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이제 기준값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값들에 대한 확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할 때는 R이나 R 스튜디오들을 쓸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2.536을 그대로 이제 쓰는 것이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올림을 하거나 해서 값을 이제 근사시켜서 하지 말고 R이나 RStudi오를 사용할 때는 있는 그대로의 값을 그대로 활용해서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서 따로 이제 R이나 RStudi오를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까지 십상에 있는 내용들을 다 살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R 혹은 RStudi오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즉 R을 써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